최근에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도 제한을 어겨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 단지 입주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제 고도 제한 한 60cm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서 준공이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설계도 준공 도면에 맞춰서 이제 다시 짓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해결이 되려면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권성준 기자입니다. 높아진 금리, 물가 등으로 2024년에도 주택시장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준공 기한이 늦어지는 사례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면서 주거 계획을 세웠던 입주자들도 이 같은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입주 일정이 수년되는 등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 최근 주택시장의 입주 지연 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택지지구 아파트 같이 사실상 모든 전국의 아파트들이 입주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지금?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도심 주택 공급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입주 지연이 되고 있는 사례는 공사비 갈등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사비 갈등 때문에 어쨌든 시공사랑 협상이 안 되면은 공사가 계속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실공사비를 또 이제 정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 공사비 자체 협상이 안 되면 착공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결국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수익성도 떨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걸 또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상계 2구역 재개발 이런 데만 하더라도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하면서 기존의 추가 분담금보다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더 내야 된다. 공사비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지가 되니까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해서 관리처분 그 총회 자체가 부결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좀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정비 사업부터 짚어보자면, 이제 주요 건설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PF이기 때문인지 이제 정비 사업 중심의 수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준공 지연이 빈번한데요. 올해도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존의 공사 계약들을 체결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해진 공사비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거의 뭐 1.5배 정도? 2배까지, 많으면 2배까지 이제 올려달라고 하니까 공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좀 지연이 된다거나, 최근에도 뭐 대주 1구역이라던가, 뭐 이제 잠실에 있는 그 진주 아파트,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공사비 분쟁 때문에 사업이 멈춘 곳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좀 갈등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사비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소 800만 원대 공사비는 돼야 이제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조합원들도 인식을 하고, 이제 사업지별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갈등이 계속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기존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다른 쪽으로는 최근에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도 제한을 어겨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지 입주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제 고도 제한 한 60cm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서 준공이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63cm를 이제 기존에 이제 설계도 준공 도면에 맞춰서 이제 다시 짓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해결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조합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데, 이제 그 입주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같은 것들을 이제 조합에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조합은 또 시공사에 대해서 뭐 이런 공사가 좀 잘못됐다라는 점을 그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그런 지연 손해금을 좀 물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입주가 늦어지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입주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 틀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이제 손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손해배상이 뭐 명확하게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양자가 좀 리스크를 많이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통상 아파트들의 착공부터 입주까지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최장 4년까지 걸리는 단지도 나오고 있죠.
비단 공사비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기를 좀 조율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분양 시장이 별로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이제 공사비라던가 뭐 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니까 비용은 증가하고 분양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이제 경기가 좀 되살아나면 분양을 원하는 사업지들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당장 이제 착공해서 뭐 이주하고 뭐 이런 해서 또 금융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고 또 분양을 마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업장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공사 과정에서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제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주거 계획을 준비하던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지어지기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선분양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허그에서 보증을 하죠. 그래서 분양 대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분양 보증 그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후분양하는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입주가 지연되거나 뭐 중단되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분양 아파트도 장점으로 하나가 꼽히는 거는 이제 하자 부분이나 뭐 이런 것도 최근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지어진 걸 보고 이제 내가 그 분양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하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해서 이제 분양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분양자가 또 전세를 줘서 이제 보증금으로 잔금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입주가 지연이 되면은 임대차 계약을 다 미리 체결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임차인에 대해서 또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이게 지금 입주가 지연되거나 뭐 중단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특약을 좀 작성을 하신다거나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 있겠죠. 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 주택시장의 입주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